이호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다우가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러셀 2000 4거래일 연속 상승,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받으면서 금융, 에너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S&P 500 섹터별로 등락별 가능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9시에 장이 열리면 국내장은 분위기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매니저님? 네, 어제도 일부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 흐름이 상당히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랠리, 트럼프 관련주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조지 소로스가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지금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전략들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뷰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이오다인입니다. 어제 무려 16%나 올랐고요. 52주 신고가 근접했던 기업인데요. 저희가 이 종목을 7월 10일 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익 얼마나 더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지금 바이오다인은 이제 하반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슈가 일위 진단업체 노슈가 이제 이 회사 기술을 이용해서 신제품이 나온다. 이 기대감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차트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차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 진행됐던 가장 이 안에 갇혀있던 박스권이 어제 돌파되는 종가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 허들이 하나 남았습니다. 18,160원 정도. 거기만 이제 넘어가면 바이오다인은 이제 2만 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신고가도 갈 수 있는, 어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적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중장기 보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바이오다인 소개해드리고 나서 17%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있습니다. 목표 시총을 도달했던 기업인데요. 바로 퓨처캠입니다. 7월 8일 날 이 기업은 소개를 해드렸고 40%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도난의 맛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퓨처캠은 언제까지 홀딩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퓨처캠 작년에 그 방사선 업체들의 몸값이 뭐 2조 뭐 이렇게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퓨처캠 단기 목표가로 제가 5천억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딱 그 5천억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방사선 업체가 몸값이 2조까지 갔기 때문에 퓨처캠 일단 다음 목표가는 또 7천억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는 매도, 중장기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목표가 달성한 기업입니다.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7월 2일 날 소개해드리고 20% 넘는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42% 올랐는데 유한양행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유한양행 지금 이제 FDA 승인, 요게 이제 지금 막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항상 이제 비교하는 기업이 HLB가 FDA 승인을 앞두고 시가총액이 10조를 훌쩍 넘어갔었거든요. 그렇다면 유한양행 시가총액 10조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FDA 승인에 따라서 유한양행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FDA 승인이 나오기 전에 많이 올랐으면 발표되는 날이 이제 세론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면 FDA 승인 발표 나오고서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10만 원 정도, 10만 원 위로 올라오면 거기서 단기 매도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으로 목표가 달성하신 분들을 위한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펀더멘털 수급 그리고 추세 확인하시죠.
펀더멘탈 안에서는 조선 건설기계 들어가 있고요. 수급 안에서는 방산, 그리고 추세는 원전인데요. 이 안에서 어느 섹터를 가장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조선 그리고 방산입니다. 먼저 조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사이클 돌아왔다. 네. 이제 3년까지 거뜬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네. 비중을 이쯤에서 그러면 확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조선주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2000년대 이제 바닥을 말씀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나왔는데, 조선주도 큰 그림에서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첫 번째, 이 조선 사이클하고 이제 가장 연관성이 큰 게 이제 신조선가, 그 다음에 수주인데, 조선주가 이제 가장 잘 나갔을 때가 2004년에서 2007년. 요때 뭐 10배씩 올라갔죠. 큰 주식들이. 그때 지금 신조선가에 근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주도 그 수준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데, 조선주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MR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R을 해상에다 짓는 그때 이제 우리 지금 SMR 기업들이 K조선, 우리나라 조선주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단순한 조선 경기에 따른 조선 사이클 이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사업 영역까지 지금 확대해 가고 있다. SMR. 그다음에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그 부분은 바로 MRO인데 MRO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방산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선은 경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적용을 못 하는데 이 MRO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경기 사이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방산주,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MRO가 왜 엄청나냐면 이제 미국이 방산에 쏟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있고요. MRO 쪽에만 해도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매출이나 이런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이제 군비 경쟁에 있어서 조선 쪽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배를 하나 만드는 단가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에 대해서 너블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나오션이 지금 그 필리 조선사를 인수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본토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지금 필리핀 MRO 시장 진출. 요 부분만 해도 매출이 지금은 연간 한 그 거의 1조 단위에 가까울 만큼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선주 단순하게 사이클로만 보지 말고 좀 큰 변화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밸류에이션을 높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주 봤다면 그 다음은 방산 봐야겠죠. 네. 트럼프 피격의 방산주 일일이 신고가 어제장에서 신고가 줄줄이 나타내줬고요. 방산주 트럼프 모멘텀 계속 갈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제 이제 트럼프 얘기 나오고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온 게 방산주예요. 맞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미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방산주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방산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모아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트럼프 가장 1순위가 어제 방산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방산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방산은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 단기 매매는 조금 재미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방산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단기 흐름으로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중에 뭐 우리가 방산주는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또 이 기업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새롭게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이 종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IT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방산 기업으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도 작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조금 이제 길게 놓고 보시면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서 이제 7월부터 이제 첫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쫓아가는 건 부담이 되지만 그동안 오랜 침체 국면에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현대로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업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새롭게 틈새에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빠르게 지금 반응이 나왔던 게 방산주다.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는 네.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이 트럼프 피격에 따른 단기 변동성을 경계하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장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을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추세가 6이고요. 펀더멘털과 수급이 더 비교적 탄탄한 기업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카지노 안에서 롯데관광개발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비교적 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인데 왜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한다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그 실적이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실적이 안 나왔는데 요즘 조금씩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카지노로의 변신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뭐 이 회사 간단하게 일단 1분기가 이 회사 실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2분기도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되면 일단은 이제 외국인 항공편 증편이 소식이 있고 그동안 이제 높은 이자를 내고 비용을 치렀던 이 부분이 11월에 리파이낸싱 이걸로 인해서 이자 비용도 좀 많이 좀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회복되고 있고 카지노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의 이제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상승세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바닥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자마자 급등하는 걸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지난번 기술적인 포인트는 이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급등했다가 주가를 다시 누르고 한 달 이상 계속 주가가 눌린 상태에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올라왔다. 이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매집 국면이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우상향으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도 좋지만 조금 이제 긴 호흡에서 접근하면 어쨌든 바닥에서 우리가 접근했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는 9,900원에서 1,5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분들은 롯데 관광개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두 번째 종목의 펀더멘털 수급 추세입니다. 펀더멘털 수급 동일하게 앞에 종목과 동일한 팔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어제 10%나 올랐던 기업 중 하나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들어가도 될지 부담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들어가면 안 되죠. 비싸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 뭐 점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막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어제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렇게 다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 건설 쪽에 기획 설계 시공 감리 그러니까 건설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전문 업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목되는 거는 이제 해외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 경기 이 동향하고 좀 실적의 연관성이 큰데 이 회사는 해외 고마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올해 지금 벌써 1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이제 새로운 영역, 그거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러한 신규 공정 이쪽에서 이 회사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존 건설사의 수익 구조하고는 좀 다른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도 나오면서 좀 움직였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하락세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새로운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7,600원에서 18,600원,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5,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어제장에서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호근 매니저의 5시 유튜브 무료 방송 함께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호근의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